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오후 9시 10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회사 퇴근하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여러분들과 또 주식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전에 최근에 영상을 촬영을 했던 게 1월 12일인데 아무래도 이게 참 매일마다 촬영을 하고 싶지만 현실이 좀 따라주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또 왔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뭐 뉴플렉스나 덱스터 그리고 NP 요 종목들에 대해서 1월 3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요거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우리가 조선 관련주들 좀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선 관련주들은 좀 큰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또 이 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익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어 있는 감속기 관련주들을 우리는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SPG와 SBB 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씩 드렸었죠. 자, 보시면 뭐 SPG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시장을 우리가 살짝 좀 살펴봤을 때는요. 지금 LG전자의 조주환 사장이 이제 로봇 회사들 한두 개 정도를 더 M&A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벤트와 함께 지금 삼성 쪽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인탑스가 오늘 날짜로 좀 상한가를 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그냥 시장에서 좀 로봇 쪽에 대한 이런 약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선 뭐 로봇 관련들의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로봇 관련주들 막 다 보면은 20% 상한가 10몇 % 다 상승을 한 종목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봤자 어차피 큰 수익 보지도 못할 거고 뭐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이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좀 다른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이슈를 하나 좀 보여드려보자면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바로 요겁니다. 이거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시끄럽죠. 자, 오리온이 무려 한 5,840억인가? 자, 어찌됐든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정도의 이런 거금을 들여서요. 레고캠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좀 급락에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급락에 나와주는 모습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됐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말이 많아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고래밥, 초코파이, 고소미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사실 1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거든요. 이 회사가 1년에 거의 제가 알기로만 한 4천억, 5천억씩 이렇게 벌어들이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맞죠? 자, 보시면은 1년에 거의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런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레고캠바이오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를 해버리니까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영업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의 최대 주주로 되면서 레고캠바이오의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오리온에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이제 1년에 5,500억, 6천억씩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이 레고캠바이오의 영업 적자에는 500억이 연결 실적으로 잡혀버리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다.
라는 좀 이러한 시장의 전망과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많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오히려 저는 이거를 되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어느 정도 매매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 2024년에 컨센서스가 한 5,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레고캔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도 한 5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사실 5천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이라는 거는, 야, 이거 굉장히 좀 큰 저평가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얼마 전에 이제 OCI에서 한미의 약품을 좀 인수를 하는 건과, 요번에 오리온에서 요거 뭡니까? 레고캔바이오를 인수하는 건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는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제조업 회사들이 사실상 백날 뭐 생산해서 팔고 해봐야 영업이익률 10%, 15%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잘 나야 20% 나오고. 그런데 이런 좀 신약 개발을 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약을 판매를 하게 됐을 때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30%, 40%씩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맨날 뭐 진짜 백날 미친 듯이 생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리온 같은 경우가 막 초코파이 만들고 막 고소미 만들고 고래밥 만들어서 백날 팔아봐야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뭐 10%, 15%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고캔바이오 같은 회사에서 갑자기 뭐 ADC 관련해서 뭐 신약 하나 개발해서 이거를 뭐 글로벌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로열티만 받아도 한 30%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영업이익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돈이 많은 좀 그런 빅테크라고 하죠. 자, 그런 회사들이 좀 바이오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바이오 회사들을 굉장히 좀 많이 인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좀 바이오 관련주들을 많이 인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몇 번 좀 있었던 일들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오히려 똑똑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더욱더 더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에 생산을 했던 그런 제품들만 판매를 해서는 여러분들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인건비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서양 국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아직까지 인건비가 싼 나라가 어디냐면은 저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뭐 태국, 그리고 이제 뭐 인도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아직까지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 보니, 자, 이런 제조업 회사들이 사실상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가격 경쟁으로 치고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럼 이 회사들이 지금 맨날 그 가격 경쟁력에 휘둘리면서 맨날 그 뭐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원자재값 올라가면은 뭐 초코파이값 올리고 그러면서 맨날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겠냐? 그럼 그런 걸 계속했을 때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저는 이제 레고캔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한 건 진짜 잘했다고 보는 건데, 레고캔바이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개잡주가 아니거든요. 레고캔바이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을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영업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요 뉴스들을 좀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얀센에다가 이 기술 수출을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얀센에다가 대략 한 암젠이었나? 암젠에다가 아마 기술 수출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지? 기술 수출 어떤 회사였죠? 보시면은 레고캔바이오가 여기 예, 보시다시피 미국의 암젠이라는 회사에다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이런 기술 수출을 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기술 수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암젠이라는 회사에서 요거에 대한 약품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은, 자, 이거에 대한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고캔바이오, 제가 이거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레고캔바이오 여러분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레고캔바이오의 대표님이 실제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보시면 5,480억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오리온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식의 뭐 글을 작성을 하신 건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레고캔바이오가 좀 글로벌로 굉장히 많이 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신약 개발을 위해서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지금 레고캔바이오가 사실상 좀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돈 자체가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5천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3자 유상증자라는 걸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 오리온이 참여를 해서 이제 협력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ADC라는 게 여러분들 항체약물 접합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몸 안에 들어와서 암세포만 표적해서 죽이는 게 바로 항체약물 접합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술력은요, 벌써 미국에 있는 이러한 회사들의 기술 수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레고캔바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레고캔바이오의 이런 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다가 진출을 했을 때, 사실 레고캔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 개발을 한다면은 오히려 오리온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연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하게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오히려 우리 이거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이제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지금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옛날부터 좀 사고 싶었던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지금이 정말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선 좀 지지라인이나 이런 걸 잡아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봤던 지지라인은 한 대략적으로 요 정도 라인, 한 95,700원 정도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자, 95,700원은 아직까지 좀 터치를 안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서 95,700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1차 매수 좀 들어가 보는 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매수 타점은 여기 85,900원, 그러니까 86,000원이죠. 요 라인을 우리가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어차피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와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자, 요런 식으로 가면서 자, 주가가 요렇게 원래 있던 가격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이슈가 바로 이 오리온에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촬영을 했던 이 영상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면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은 저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밤 9시 22분을 살짝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